명절의 민폐를 멈춰라. 가족 간 갈등을 끄는 실천법. 다산 정양용 선생이 21세기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이 시대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식들이여. 나는 조선의 한 구석에서 평생 백성의 삶을 고민했던 정약용이요. 나는 세상의 평화를 누구보다 바랐고 백성들의 가정이 화목하길 누구보다 원했어.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니 놀라운 일이 있더이다. 명절이라는 날이 기쁨과 감사의 날이 아니라 불편과 갈등의 날이 되어버렸구려. 부모와 자식이 얼굴 붉히고 형제와 형제가 원수가 되고 시댁과 며느리가 평생 앙금에 사로잡히는 일을 수도 없이 듣게 되었어. 명절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는 안 간다는 말을 하는 가족이 한둘이 아니더이다. 명절이 왜 이런 민폐의 날이 되었겠소? 나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소. 기대는 크고 대화는 없으며 희생은 한쪽에만 쏠려 있기 때문이요. 오늘 나는 명절이 더 이상 가족의 지옥이 되지 않도록 원수지간이 된 가족조차 다시 웃게 만드는 실천법을 알려주려 하오. 첫 번째 실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우리 조선 시절에도 명절이면 며느리들이 고생이 많았어.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마루에 앉아 술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했지. 21세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더이다. 명절 음식 준비, 손님 맞이, 아이 돌봄 대부분이 여전히 여성에게 쏠린 희생이요. 그러니 갈등이 안 생길 수 있겠소? 명절의 첫 번째 민폐는 바로 이 불균형이요. 가족들이여, 명절을 진정한 축제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오. 음식은 미리 사서 나누어 준비하라. 가족 모두가 역할을 나누어 책임지게 하라. 제사는 간소하게 의미만 남기고 형식은 줄이라. 명절을 핑계로 한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갈등의 불씨는 절반 이상 꺼진다오. 두 번째 실천, 돈 문제는 미리 정리하라. 내가 살던 시절에도 재산 문제로 형제들이 평생 등을 돌리는 일을 숱하게 보았어. 21세기에도 마찬가지더이다. 명절마다 부모 재산을 둘러싼 미묘한 눈치 싸움이 가족 간 앙금을 만든다오. 그러니 이렇게 하시오. 부모는 살아계실 때 미리 유산 계획을 투명하게 알려주라.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준비하라. 돈 문제를 명절 밥상 위에 올리지 마라. 재산보다 중요한 건 형제의 우애요. 가문의 평화요. 돈 때문에 명절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시오. 세 번째 실천, 말 한마디가 집안을 세우고 무너뜨린다. 내가 유배를 살던 시절 벗 한 명이 찾아와 하소연을 했소. 형님, 가족이 모이면 꼭 싸움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명절에는 귀가 예민해지고 입이 방정이 되기 때문이요. 부모의 무심한 한마디, 형제의 비교, 친척의 지나친 간섭이 가족의 마음을 후벼 파는 법이요. 명절에 지켜야 할 말의 법도를 알려주겠소. 비교하지 마라. 누구 집은 잘 사는데 너는 왜 이런 말은 독이다?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마라. 결혼, 출산, 취업 문제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다. 칭찬을 아끼지 마라. 작은 성취라도 격려해주면 가족의 마음이 풀린다. 말 한마디가 집안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네 번째 실천, 세대 갈등을 끝내는 방법. 조선시대에도 세대 차이는 있었어. 어른들은 옛 것만 옳다 했고 젊은이들은 새 것을 갈망했소. 21세기의 명절 갈등 속에도 세대 차이가 크더이다.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 서운해하고 자식은 부모가 고집 세다 불만을 터뜨린다오. 이 갈등을 끝내려면 이렇게 하시오. 부모는 자식의 삶을 존중하라. 시대가 다르니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인정하라. 그들의 사랑 표현 방식이 서툴 뿐이다.
대화의 자리를 만들되 설교가 아니라 이해의 대화를 하라. 세대가 서로를 바꾸려 들지 말고 이해하려고만 해도 절반은 해결된다오. 오해는 쌓이면 돌덩이가 된다오. 그때 그 말 때문에 아직도 기분이 나쁘다. 이런 서운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명절 때마다 얼굴만 봐도 화가 치민다오. 그래서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소. 서로의 잘못을 오래 품지 말라. 미움은 삶을 썩게 한다. 5번째 실천, 갈등이 깊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예의. 나는 벼슬길에서 수많은 논쟁을 겪었소. 그러나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반드시 지킨 원칙이 있었소. 바로 예의요. 가족이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앙금이 깊어도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소. 부모에게 막말하지 마라. 분노는 사라져도 상처는 평생 남는다. 형제끼리 욕설하지 마라. 피를 나눈 사이라도 말이 칼이 되면 돌이킬 수 없다.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품위를 지켜라. 자라는 아이들은 가족의 품격을 보고 배운다. 예의는 갈등 속에서도 가족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요. 6번째 실천,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었을 때의 마지막 처방. 내가 살던 시대에도 형제가 칼을 겨누는 집안이 있었어. 그런 집안을 화해시킬 때 나는 이렇게 했소. 첫째, 편지를 쓰게 하라. 말로 하면 감정이 폭발하지만 글로 쓰면 마음이 가라앉는다오. 둘째, 공동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라. 어릴 적 추억 함께 웃던 날을 기억하게 하면 마음의 빗장이 풀린다오. 셋째, 중재자를 세우라. 직접 대면이 어려우면 제3자가 중간에서 마음을 전하게 하라. 원수지간이 된 가족도 이 3가지 방법을 쓰면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린다오. 7번째 실천, 명절 문화를 바꾸라. 명절 갈등의 근본 원인은 낡은 문화에 있어. 조상 제사, 과도한 손님 맞이, 성별 불평등한 노동.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어. 제사는 간소하게, 가족이 편히 모이도록 하라. 차례상보다 대화와 추억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마라. 명절은 옛 방식을 반복하는 날이 아니라 가족이 행복해지는 날이어야 하오. 전통은 지키는 것도 귀하지만 때로는 바꾸는 용기가 갈등을 멈추게 한다오. 8번째, 명절을 진짜 축제로 만드는 길.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명절의 민폐를 멈추고 갈등을 끄는 길은 거창하지 않소이다. 희생을 나누고 돈 문제를 정리하고 말조심을 하고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예의를 지키고 원수지간도 편지와 기억으로 풀고 낡은 문화를 바꾸면 명절은 다시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 믿으오. 오늘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실천하시오. 그러면 내년 명절에는 반드시 웃음이 돌아올 것이요. 나는 조선의 옛 선비였지만 가정의 평화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소이다. 가족이 원수되는 세상은 어떤 발전도, 어떤 부귀도 소용이 없소. 부디 오늘 이 말이 이 시대의 가족들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 싸움 대신 웃음이 피어나길 바랄 뿐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가정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가정을 살릴 수 있소. 오늘도 건강하시오. 그리고 감사하오.